2020년 10월 14일 인천 무형문화재 기능인 8인전 개막식을 비대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무형문화재는 35년 전에 지정이 되어 지금 역사적으로 35년째 되는 해입니다. 매년 정기 전시회를 개최해 왔지만 불행히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비대면 전시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인천 시민과 그리고 그 외 타 지역 주민들이 보시고 우리를 많이 이해해 주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9호 대금장 이정대입니다. 2020년도 정기 작품 전시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들 때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전시를 하게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작품을 하면서 그 1년 동안 작품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은 댁을 만들 수 있는 쌍골죽과 그 대금에 들어가는 소재들, 부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이고, 청가리개, 그 다음에 가야금줄, 그 다음에 밀라 등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대금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기로 보면 대금, 중금, 소금. 또 어떤 크기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지만 또 어떤 장르별로 보면 민속악과 정악, 그 다음에 시나위, 그 밖에 쓰는 그런 소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소금, 중금, 시나이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나이 때는 전통 아주 오래 묵은 황죽으로 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오칠과 낙죽, 인두로 이렇게 불로 지져서 이렇게 작품을 해봤고요. 물론 악기라는 것은 음악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뒤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민속악 대금, 소위 말하면 산조, 민요 반주나 산조 음악들, 또 이런 민간에서 쓰던 그런 악기들이죠. 그래서 두 개, 쌍골죽과 이렇게 오래 모은 황죽 두 개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쪽은 크게 보면 이제 정악, 궁중 정제에 쓰던 정악 악기인데요. 우리나라 대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금을 대표할 수 있는 악기. 통상 대금이다 그러면은 정악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정악은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궁중에서 제도권에서 쓰던 악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조성은 한 2프렛에서 조금 샵이 되는 정도 그런 악기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골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했고요. 요 끝은
쌍골죽에다가 마찬가지로 낙죽을 하고, 예, 우리 전통 기름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악기는 이 대금은 신라 시대 때부터 천여 년을 이렇게 제작되어 오고, 또 그 장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연결되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는 그날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고 정신입니다. 예. 이 전통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후대에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제가 알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후대에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민속악 산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백사무 완초장 전수교육 조교 유선옥입니다. 이 완초장이란 완고를 가지고 이제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을 완초장이라고 하고요. 완골은 4월에 파종을 해서 5월 말경에 이제 논에다가 한 대씩을 모를 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를 기르면 1.5에서 한 2m 정도가 자라거든요. 그러면 7월 말일에서 8월 초 그 사이에 수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완골대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 줄기로 이제 째서 농가에서 말려 놓으면 그거를 사다가 이제 완골 제품을 만드는 재료로 씁니다. 그 완골은 이제 처음에 사오면 이제 초록색인데 물에다 적셔서 널었다가 또 물에다 적셔서 널었다를 한 3, 4일 정도 반복을 해서 하면 이제 하얗게 바래지예요. 그래서 그 바래지면 그 하얗게 바래진 완골에다가 염색도 해서 같이 이렇게 무늬 새길 때 쓰고 그렇게 재료로 씁니다. 이런 완골 제품의 이름은 이제 무늬와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뭐 저런 패백 동고리 같은 거는 전통 홀례품으로 사용되고, 또 이런 강주리 같은 거는 우리 옛날에 엄마 시절 때도 강주리로 많이 쓰셨고, 또 무슨 마른 그릇으로 많이 쓰셨고, 그래서 이거는 초가집문 강주리고 이건 거북문 강주리, 또 저런 거는 꽃사막, 이런 또 항아리 종류도 만들고, 이렇게 또 방석에는 이제 완자 방석, 또 오방색을 놔서 무지개 방석, 이런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골 제품은 사람이
이제 혼과 아주 정성을 다 들인 작품이라 어디서 보든지 친근감이 있고 정겨운 작품이라 아주 고급스러운 저기 공예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무형문화재 13호 자수장 전수교육조교 김영순입니다. 제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계 분경도로 해서 사계절을 이제 해서 수를 놓은 건데요. 이게 고려시대 때 작품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653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계 분경도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자수 박물관에 있던 거를 지금 아마 이분이 허동화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인천시에 지금 기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수박물관에 있던 것을 그대로 고증을 해가지고 사계 분경도를 수를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기법은 이렇게 평수, 이음수, 솔립수 또는 이 넓은 면에서는 자릿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를 놓아져 있고요. 또 씨앗수도 돼 있고 다양한 기법을 해가지고 수를 놓아져 있는 사계 분경도 자수병풍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화초장이에요. 그래서 꽃이 각양각색의 꽃을 이제 도화나 해가지고 수를 놓은 곳인데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기법은 그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사용을 했고 색상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구고요. 가구에다 술을 놔서 이거 사용 방법은 이렇게 열어서 하나씩 열어서 이 안에다가 사물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약장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로 이렇게 제작돼 있고 여기는 조금 넓게 제작을 해서 제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도안화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육골침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골이 6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골 안에서 겉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안에서 보면은 골이 6개예요. 그래서 만들기는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주 주저앉지도 않고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그런 이제 실용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육물침을 도안화를 해서 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련수 이런 기법은 좀 자련수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런 데는 이제 가름수, 이음수 이렇게 사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느낌수라고 해가지고 자련수는 좀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느낌수 좀 깔끔한 느낌의 이렇게 자수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이음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새 같은 경우도 좀 화려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 유물에 보면 보자기에 이제 많이 있는 자수예요. 그거를 도안화를 해서 그 베개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대면으로 좀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은데 좀 비대면으로 좀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 내년에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좀 대면으로 하게 되면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무형문화재 제2호 단소장 김한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단소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 중에 저희 아버님부터 대를 이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단소의 그 이력이나 그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3년 전에 그 문헌 기록을 찾아서 14세기, 15세기에 단소가 있다는 문헌을 찾게 되었고 제가 어루 짐작하고 또 학자들이 그 거론하는 그 이때 어르신 학자들이 말씀 들어보면 이 단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전 시대부터 풀피리처럼 각 지방에서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단소는 크게 나눠서 일반 단소, 그 다음에 평조단소, 산조단소 그렇게 세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단소의 종류가 또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조 말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정악에 끼어 있는 단소가 서양 음악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음악으로는 황이 으뜸음이라고 볼 때 황이 도레 미에 속한 음인데 그 미에 중간에 걸려 있는 우리 정악 음이 있는 단소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E 플랫이 단소가 있고 조금 높게 불어서 E로 쓰는 단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반 단소가 세 종류가 있고 또 평조 음악을 하는 단소는 역시나 그 음계는 황태 중립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음계도 황이 E가 있고 정악 음이 있고 E 플랫 음이 있어서 그것도 세 종류가 있고 산조 단소가 있으며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소를 각기 그 분야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옛부터 전해 내려놓은 그 단소가 우리 정악대열에 끼어서 같이 협연할 수 있는 악기는 2조 말엽인데 그때 쓰던 그 음계가 정악용이라고 이 단소가 정악용 단소고 그 다음에 높게 부는 2조 단소 그 다음에 E 플랫으로 낮게 음으로 쓰고 있는데 이 E 플랫 단소는 남성들이 시조 반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도 음이 높은 평조 단소가 있는데 평조 단소도 역시나 E 플랫 평조 단소가 있고 그 다음에 평조도 2단소가 있고 정악 평조 단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세 종류입니다. 여기는 지금 평조 단소 E 플랫 단소고 여기는 C조 단소입니다. C는 즉 말해서 으뜸음이 C에 속했을 때 나온다 하여 제가 지금 C조라고 여기에 지금 명찰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D조 단소가 있고 여기는 산조 단소입니다. 그리고 문묘제례악에서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라는 악기입니다. 이거는 조그만 작은 그 신우대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밑에 몸통은 나무로 깎아 있으며 밑에는 전부 구멍이 막혀 있고 그 내부 길이는 전부 밑에서부터 높은 음까지 쭉 그 단소 이 속에 소리 나는 내부 구멍이 짧습니다. 길고 짧고에 따라서 높이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정악용 평조 단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악용 평조 단소고 그 다음에 평조 단소 중에 음이 좀 높은 2조 평조 단소가 있으며 여기는 문묘제례에서 쓰고 있는 적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단소는 뒤에 음공이 하나 있고 앞에 구멍이 모두 5개, 모두 지공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입니다. 그리고 앞에 구멍이 3개밖에 없고 딸랑 구멍 뒤 음공도 없고 앞에 구멍 3개가 뚫려 있는 약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 적, 소 이렇게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는 여기 전시품들은 문묘제례에서 쓰고 있는 그 악기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퉁소에는 다 막혔을 때 그 음조가 낮은 음이 A조 퉁소가 있고 C조 퉁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악기 종류는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단소하면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전부터 풍류 개인적으로 서민층에서 사용하던 악기로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주 많이 잘하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집집마다 단소 한두 개씩은 다 있지만 실제로 연주되는 그런 악기는 없고 거의 다 지금 단소가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많이 보급되어서 어린 나이에 단소를 많이 연주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역사적인 이러한 음악이 계속 지속될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많이 보급되고 음악이 우리나라 단소 음악이 널리 국민들한테 전파되어서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전시에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완초장 한명자입니다. 이번에 전시회 작품 준비하면서요. 완초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 염색을 가지고 또 도안을 만들고 도안을 만든 다음에 형태 디자인을 만듭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도 수막새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희자를 쭉 나열해서 같은 패턴으로 쭉 연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넘어와서 이 두 겹 철인데 두 겹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하려면 그 삼배를 한 2벌, 3벌 이상을 발라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겹으로 다시 엮습니다. 엮고 나서 굽을 주고 뭔가 안정감을 주고 형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만들어서 테두리 3월 엮은 다음에 끝마무리 합니다. 끝마무리 해주고 나서는 이제 꼭지, 손잡이용으로 꼭지를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같은 수막새 문양입니다. 수막새 문양으로 무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을 막아주는데 이거 역시도 여기 속에도 3배 이제 한 2-3벌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은 이제 방석을 조금 더 현대화시켜서 이제는 그 바닥에만 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나 또 사무실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끝마무리 합니다. 이거는 지금 가장 작품 중에서 또 우리 제자들이 많이 따라서 배우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건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천년의 세월 함이라고 바닥면 들어가요. 바닥면 바닥에 만들어서 그 3월이 4월을 엮어준 다음에 테두리 단단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또 어떤 이런 산 형태의 구름, 학 이제 구름, 학을 만들어서 이걸 한쪽 면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도 똑같은 문양을 넣어서 일은 배로 힘들지만 어렵게 만들었고 또 여기는 하늘을 나는 그 학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에 이제 하늘을 나는 구름과 이거는 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지만 그 이바지함이나 선물하실 때 여기다 이제 다과, 한과 같은 걸 담아서 선물하시고 내용물은 드시고 그다음에 이걸 또 사용하시기도 하죠. 이건 이제 팔각함인데요. 팔각함은 이제 보통 각을 주는데 8면으로 시작해서 8개로 시작해서 이제 8각을 주어주고 그다음에 쌍희자를 넣어줍니다. 4군데 넣어주고 완자를 넣어서 이제 굽이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거 역시도 사용 용도는 뭐 다양합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와 세트인데요. 이거는 그 바느질 광줄이에요. 바느질 광줄이 옛날에 이제 시집 갈 때 여기다 이제 뭐 담아서도 가져가고 여기다가 넣어서 실패나 또 어떤 그 가위 이런 소 도구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광줄이입니다. 바느질 광줄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완초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리인데요. 자리인데 요거는 좀 시연할 때 행사용으로 좀 길게 뒤에도 넘어가 있습니다만 길게 해서 양 뭐 5m도 될 수 있고요. 길게 만들어서 시연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행사 자리로 제작한 건데 이거 이제 쌍희자를 이제 몇 군데 넣어줬습니다. 중앙에 이런 문양을 넣어서 이제 요거 화문석은 여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도 쓸 수 있어요. 이제 보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난방이 식지가 않아요. 쉽게 식지 않아서 거의 대청 마루에도 여름에는 사용하지만 이제 온돌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시원하죠. 너무 차갑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도 아주 너무 좋고요.
여름의 필수품으로 화문석은 어떤 분들은 화문석을 화문석과 소품이 다른 걸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싶은 게 완초는 같은 왕골입니다. 왕골이라고도 해요, 완초가. 근데 그 왕골은 가는 거를 쪼개서 이런 소품을 만들고요. 또 이제 굵은 것은 선별해서 이 돗자리, 화문석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문석이 완초 소품과 다르냐? 같다는 거. 단 사용 용도가 다르죠. 예, 자리는 보통 이제 까는 거, 또 벽걸이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완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이거는 들에서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재배를 하는 겁니다.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쪼개는 과정과 건조 과정과 염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인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완초에 대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품은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로 큰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박호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에 나서면서 금년같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모시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대면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걸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또 여러분을 만나보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인식이 돼서 오늘과 내일 앞으로 며칠 동안 비대면 영상 촬영으로 여러분을 모실까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라는 것이 궁시장에 임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궁시장이 활과 화살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궁시장인데 궁이라 하면 활을 얘기하고 시장이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과 활과 한데 합쳐서 궁시장, 이게 국궁에 속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한산대첩에서 전쟁에 사용했던 이 화살이 지금은 무기가 돼가지고 옛날부터 원시 시대부터 우리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물을 또 잡아서 생활에 쓰는 이러한 시기 때는 동물을 잡는 무기로 또 아니면 우리 나라가 옛날에 청나라나 일본으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병력 무기로 사용을 했으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이 무기는 스스로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올림픽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과 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시발 아니면 카본시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소장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소모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널리 알리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생활해 오면서 또 외침을 받았을 땐 무기를 쓰고 지금도 소리 없이 적지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들어가서 활과 화살을 이용해 가지고 뭐 무기고라든지 또 하얗고 뭐 또 기름 탱크 폭파하는데 사용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이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뭐 행주산성에 있는 권율 장군 이 산성에서 싸움했던 거 또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싸움을 했던 거 이런 정도로만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어 가지고 지금은 너무 초라하게 남아있는 현상이 안타깝고 그래서
한 60년도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사라지기 전에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거나마 우리가 후손들한테도 연결을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화되지도 못하고, 또 국가가 그 존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널리 끊어지지 않고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면에서 지금은 사라져가는, 올림픽에서 지금은 뭐 금메달을 하나 따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보존을 해주는데, 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후손들한테 애로가 많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국가가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조상의 이 얼이 끊어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전해주는 그런 활동을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문화재 백구 화각장 이재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시를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의 그 전시가 한 작품이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각공예에 대한 유래도 있겠지만 제작 과정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화각공예는 우리 그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공예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화각공예가 자리를 잡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도 과연 이제 우리 전시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화각공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화각공예는 주로 소뿔, 화려할 화자, 뿔각자. 그래서 화각공예는 소뿔로 주로 된 제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한 재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황소를 선호해야 되는데, 우리 황소가 3년생 한우 황소로 해야 됩니다. 암소나 젖소는 뿔을 쓸 수가 없고, 수입소 뿔은 또 특히 더 쓸 수가 없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한우 황소 3년생을 삶아서 속에 있는 뼈를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속된 말로 쇠뿔도 당김에 뼈라, 그런 얘기가 있듯이 쇠뿔도 크게 삶아서 빼야 많이 빠지는, 유기질이 그 많이 섬유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고기가 녹아주면서 소뿔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박을 키면 이제 이렇게 구워서 필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 걸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요는 끝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두껍고 여기는 굉장히 얇아요. 여기서 이제 재단을 자기 쓸 수 있는 크기를 재단을 해서 요거를 0.8mm까지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돼서 이게 한 장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돼서 뿔이 하나가 되는 거죠. 0.08 정도 되는 뿔 가지고 다듬질하고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곱게 다듬질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밑그림을 그릴 때 먹으로 자기가 도안화된 부분에다가 대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채색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서 많이 보급이 되지 않는 돌가루, 석채예요, 석채. 석채로 물감으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석채는 천년이 가도 색깔이 변치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뒤집어서 봤을 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각공예는 전면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보이는 그림을 거꾸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다 칠한 다음에 빈 여백은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그림이 이제 비쳐 나오는 거죠. 요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목기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뒤집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거꾸로 들어가서 붙여 있으니까 다듬질해도 그림이 벗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됐을 때 두 장이 연결 붙이는데 분명히 요 하얀 선은 정강이 뼈, 소뼈를 이용한 개선이라고 그러죠. 소뼈를 얇게 깎아서 이음새를 끼운 거죠. 그냥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 소뼈로 이렇게 치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솥불이라고 하면 그냥 우선 뭐 편하게 그냥 솥불이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작품을 보자면은 이렇게 큰 그림과 대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뿔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마리의 뿔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솥불 하나가 소 한 마리에서 뿔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솥불이 한 마리에서도 양쪽 우측 좌측의 솥불이 다 똑같이 좋다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함을 하나 만드는 데는 수백 마리의 솥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뒤집어 붙이고 사이사이 뼈를 껴서 이음새를 맞췄을 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건데 요렇게 다 붙인 상태에서 장식을 받고 그 빈 여백에는 또 속 안에는 오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속을 다듬고 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컬러를 다양화시켜서 인물이면 인물, 미나면 미나. 이런 자기의 그 작가의 생각이 여기에 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미나와 뭐 풍속화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 함 쪽에 많이 투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미나화되고 십장생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놓을 수 있는 색채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역사성을 봤을 때 우리 화각공예에 대한 역사는 일본 문헌에서는 19세기경이다 이렇게 해서 1900년도 초에까지 이시조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쯤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건 우리가 거듭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사성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를 어느 지역 분포도가 없이 왕족들이 상대해왔다는 왕족 공예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왕들이 사용하면 그걸 왕들이 돌아가시면 묻어주는 그런 우리의 그 문화 때문에 화각공예가 많이 유물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궁이나 해외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다 이미 그 전에 조금 판매가 됐던 것이 있고 이제 선물용에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나 둘씩 이제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이 화각공예가 이제 나전칠기는 자개를 해서 했지만은 요거는 솥불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색채 문화라는 것이 우리 왕족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조그만 전시일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고 뭔가를 알 수 있는 제공 값어치가 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무형문화재 제6호 대금장 임경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전시하는 이 대금은 중금, 소금과 같이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전통 악기입니다. 삼현 삼죽이라고 했는데, 삼현은 검은곡, 가야금, 비파 이렇게 실로 만드는 악기고, 삼죽은 이제 대금, 또 중금, 소금, 악기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고, 그래 이제 신라 신문왕 때 이제 신문왕이 꿈을 꾸고 선몽을 하고 악기를 만든 악기가 이 대금이래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악기인데 소리가 얼마나 맑고 청아한지, 그 악기를 불면 7년 가뭄에도 비가 내리고 3년 홍수에도 비가 그치고, 하물며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악기를 불면 적군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서 만파식적, 만 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악기다. 그래서 지금도 경주 박물관에는 그 만파식적이라는 악기가 전해져 내려온대요. 근데 이제 대금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실 것 같아서 악기의 유래나 뭐 그런 건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인천무형문화재 제6호 대금장인데, 6호 대금장의 기능이 뭔가 하면, 이제 대금은 원대금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커서 손이 적은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은 이게 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김정식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걸 가지고 5가지,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5가지 크기를, 치수를 정해서 5가지 대금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 대금은 이렇게 너무 이 구멍 지공 간격이 넓어서 보통 사람들도 불기가 어려워요. 그렇고 이제 5호 대금은 요 지공 간격이 조금 좁아요. 조금 좁아서 요 원래 이렇게 불 때는 왼손은 이렇게 운지를 하는데, 이렇게 손이 꺾이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간격을 조금 좁혀 놓아서 이제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불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대금의 주변을 많이 확대를 하고 전승 보급을 많이 시켰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 악기가 저 잘 부는 사람들도 이 5호짜리를 불어요. 이 잘 부는 전문가들도. 이 5호짜리는 요 위에 1, 2, 3공이 좁아서 높은 음악, 이제 대풍류나 또 표정만방지곡이나 청성곡, 이런 높은 음악을 연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도 이 5호에 가까운 악기를 많이 불고, 이제 이 1호 악기는 또
이렇게 구멍이 지공이 간격이 멀고 아주 정악을 할 수 있어요. 정악. 그리고 또 정가 반주를 하기가 좋고, 정가는 가곡, 가사, 시조 요 세 가지를 정가라고 하지요. 이 정가는 아주 정악 대금에 맞추어서 정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호 대금을 거의 써요. 1호 대금은. 그리고 이 1호 대금은 그러니까 평음, 예를 들면 유초신지곡 또 중강지곡 이런 쪽 악기를 불기가 좋고, 그 다음에 아까 5호는 말씀드렸듯이 높은 소리 표정만방지곡이나 대풍류를 불기가 좋아요. 이게 이제 6호 대금장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즘 좀 저변도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또 전문가들도 높은 음악을 불 때는 5호를 가지고 쉽게 불고, 악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호, 2호, 정악대금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리고 중금, 요거는 산조대금이네요. 산조를 할 수 있는 산조대금. 그리고 중금, 소금. 그래서 소금, 중금, 대금은 3주, 신라 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악기예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